지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의 김동현입니다. 전일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신매수에 힘입어 10거래일 만에 2천선을 회복하면서 6월 장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제 7월 장이 시작이 되죠. 8일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어닝 시즌이 시작되는데요. 7월의 첫 거래일인 오늘 우리 증시 어떤 흐름을 보일지 저희 출발 증시와이드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2부 먼저 준비된 주요 코너들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넘버원에게 듣는다 시간입니다. 샘플러스 박종영 멘토와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제 하반기 주식시장이 오늘 시작이 됩니다. 전일 해외 증시는 혼조세로 좀 마감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시장 동향과 함께 7월 첫째 주 시장에서 관심 있게 살펴봐야 할 해외 지표들도 체크해 주시죠. 예. 전일 다우지수는 그 전거래일 비해서 25.24포인트 내린 16,826.60에 마감을 했고요. 나스닥 지수는 10.25포인트 오른 4,408.18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전일 나온 경제 지표가 좀 엇갈렸습니다. 주택 지표는 예상보다 양호했는데 시카고 지역 구매자 관리 지표는 좀 기대에 못 미치게 나왔죠. 근데 주택 지표는 좀 예상외로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약간 좀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그 기대감을 높였는데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앞으로 좀 원화 강세와 더불어서 그런 부동산 관련 수혜가 예상되는 그런 원화 강세 건설 업종에 대해서 조금 관심 가지고 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는 이렇게 지표보다는 앞으로 있을 지표가 더욱 중요한데요. 그 7월 1일 날 발표되는 뭐 주가, 중국 국가통계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 PMI, 그 다음에 또 유럽 마켓 제조업 PMI, 미국 IMS 제조업 지수가 좀 많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7월 2일 날 있는 그 워렌 의장의 그 연설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7월 3일 날 유럽 22 통화정책 회의에 조금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에 대해서도 좀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7월 31일 날 있는 FOMC 자산 매입 축소 이벤트 관련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앞으로 있을 일정에 대해서 조금 투자자들께서는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조금 원화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환에 대해서도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환에 대해서도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원달러 환율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환율 최근에 굉장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하반기 7월 첫째 주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과 주가 전망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원달러 환율이 최근 최저를 이렇게 갱신을 하고 있죠. 원화 강세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추가적으로 좀 더 하락을 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지금 외국인의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환율이 급격하게 떨어지기보다는 정부의 개입이 예상이 되면서 막아서는 흐름이 나올 것 같고요. 하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계단식 흐름의 그 하락이 예상이 될 거고, 그리고 잠깐 천을 이탈을 했다가 다시 회복하는 흐름이 나오면서 국내 증시에도 잠깐 부정적인 요소로 미쳤다가 다시 긍정적인 요소로 미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더불어서 이제 그런 원달러 환율이 그런 외국인 투자 심리에 많은 부분을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국내 들어온
그 외국인 그 매수 추이를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시아 국가의 그 외국인 순매수 동향을 잠깐 살펴보면은요, 2013년 이후에 한국에는 한 70억 달러 정도 이렇게 들어왔고요. 그리고 대만 같은 경우는 170억 달러, 그 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는 많이 들어왔죠. 1,430억 달러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다른 뭐 이머징 마켓에 비해서 조금 상대적으로 많이 못 들어오고 있는 현황인데, 이건 아무래도 그런 원달러 환율에 대한 불안감, 즉 원화 강세에 대한 그런 불안감이 야기되면서 그런 외국인의 수급이 잘 못 들어오고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들고 있는데요. 그 옆에 표를 보시면은 말레이시아나 뭐 인도, 대만의 주가 추이는 연초 비해서 상당히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이나 중국, 일본은 외국인이 보기에는 약간 조금 투자하기에는 좀 부적합하다. 지금 이런 시각을 비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려를 했을 때 원달러 환율이 좀 더 안정적으로 돼야지만 국내 외국인이 다시 컴백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조만간 그런 시장이 전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그동안 4주 누적 앞에 그 차트를 보시면은 한국의 그 4주 누적 차트를 보시면은 900만 달러밖에 아직 안 들어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그런 외국인의 매수 유입이 더 가능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다음에 보시면 그 외국인의 그런 순매수와 더불어서 국내 이제 연기금이나 그 다음에 투신 이런 동향을 잠깐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은요, 98년도부터 지금까지 연기금은 계속 이렇게 지속적으로 매수를 했었죠. 그에 반대로 투신 같은 경우는 09년 이후로 계속 매도 규모를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외국인의 수급과 더불어서 되게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을 할 것 같은데요. 앞으로 그 하반기 때 그 투신의 그 방향성이 증시에 조금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이 들고, 앞으로 그런 환율의 안정에 더불어서 외국인의 컴백 그리고 투신의 컴백이 이어진다면은 국내 증시 뭐 코스피, 코스닥 이 양시장 강한 모습으로 전개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수급 동향이나 이런 거 다 살펴봤고요. 국내 증시 동향에서 이제 섹터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나타나는 흐름, 정말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어떤 뭐 IT 섹터니 건설 섹터니 이런 거에 조금 관심 있게 보지 마시고, 최근 트렌드는 낙폭과대 흐름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쪽 왼쪽에 보시면은 뭐 SK이노베이션이나 한진중공업, 그다음 한진홀딩스, GS 리테일 이런 종목군들이요. 2014년 6월 23일 이전에 정말 많이 빠졌던 종목들이죠. 그러면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주가가 반등이 나오면서 이런 쪽에 그 종목들의 이격을 줄이는 과정에서 큰 상승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마 했는데 어제 6월 30일이죠. 뭐 동부하이텍이라든지 뭐 그밖에 등등 많이 빠졌던 전전주에 많이 빠졌던 종목들 위주로 반등이 나오고 있는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을 좀 좀 심히 고려를 하셔가지고 매매를 하시는 게 적합하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잠깐 차트를 보면서 국내 코스피 코스닥 진행 과정에 예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를 살펴보시면요, 1900을 잠깐 이탈했다가 계속 2000선을 지금 상회를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점점 저점을 높여가고 있죠. 1900에서 1930, 1950, 1970. 그러면서 지금 어제부로 2000선을 이렇게 상회를 했는데요. 지금 이 부분에서 지금 강한 의미 있는 구간이 형성되고 있다는 거 참고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970에서 2000선 부근대에서 지속적으로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요. 잠깐 나갔다고 해도 다시 들어오고 있고,
그러면서 계속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한번 2020을 넘는 흐름이 지속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미국 지표, 뭐 PMI, 뭐 ISM 지표 대부분 시장 투자자들은 긍정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7월 초반 2020을 찍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차트. 코스닥 차트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570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520까지 좀 많이 빠졌었죠. 이런 부분을 고려를 했을 때 추가적으로 코스피가 오르면서 540 이상을 넘는 흐름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530을 이탈하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종목을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은 너무 조급하게 종목들을 파실 필요가 없다. 현재 구간에서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코스닥, 코스피, 양시장 낙폭과대 종목들의 이격이 많이 발생했던 낙폭과대 종목들 위주로 접근을 하시면은 단기간에 시장이 7월 초 반등이 나오면서 단기간에 좋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이렇게 전략안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박종윤 멘토와 함께 해외 시장 동향 그리고 국내 증시 전망까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시초가 공략주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상로의 한방 시작해 볼 텐데요. 샘플러스 이상로 멘토와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이상로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관심주였던 현대 EP가 어제 급등 흐름을 보이면서 고가 7,890원을 찍었습니다. 따라서 매수가였던 7,300원 대비해서 일주일 만에 수익률이 8.1%를 기록을 했는데요. 첫 1승을 먼저 축하드리겠습니다. 지난 월요일 관심주였던 조광페인트는 현재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승률이 총 6전 1승 1무가 되셨는데요. 현대 EP 관심 갖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AS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현대 EP, 일주일 동안 우리가 조금 보유를 하는 관점에서, 시초가 공략을 좀 했다면, 큰 수익이 나서, 저는 물론 좋습니다. 기분이 좋고, 그리고 시청자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었다라는 생각에 더욱더 기분이 좋고요. 보람을 느낍니다. 일단 현대 EP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눌림목에서 어느 정도 접근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우리가 항상 이런 부분이라는 거죠. 이 부분에서 잡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큰 폭의 상승 자체는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는 게 가장 좋겠고, 모든 차트가 그렇습니다. 항상 꾸준히 곧장 이렇게 계속 이렇게 상승하는 차트는 없습니다. 항상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더 눌러주는 모습이 나오고 다시 올라가고 다시 눌러주고 올라가고 이런 모습이 되풀이된다는 거거든요. 항상 쭉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차트는 없죠. 이런 차트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이런 눌림목 권역에서 요럴 때 공략을 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지금 현대 EP 같은 경우에도 시작을 해서 출발,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눌러주고 다시 출발, 다시 한 번 더 눌러주는 이 포인트가 바로 우리의 매수 권역, 시초가를 공략했던 그 포인트였죠. 항상 그렇습니다. 시세라는 게요, 당일날 오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그 다음날 오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일주일이 지나서도 오를 수가 있겠고. 하지만 그런 것보다 언제 수익이 나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시청자분들, 그리고 제가 들고 있는 종목군 주식이 손해를 보지 않고 즐겁게 매매할 수 있도록 정신적인 충격을 주지 않고 곧장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군이 가장 좋은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이익권에서 계속적으로 움직이면서 올라가는 종목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종목이고요. 나에게 손해를 끼치면서 심각한 고민을 안기는 종목은 상당히 안 좋은 종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현대 EP 이런 종목군은 눌림목 공략이 제대로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즐겁게 투자를 할 수 있고 즐거운 매매를 할 수 있게 도와준 그런 복덩어리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조금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현대 EP가 이렇게 오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원재료 가격 수입 단가의 하락으로 따른 어느 정도 영업이익률의
상향을 조금 더 전망을 한다는 모습이었고요. 1분기에 원래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그런 부진한 상태에서도 어느 정도 선방하는 모습을 실적적으로 나타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2분기에는 좀 더 차량 경량화라든지 아니면 폴리에스테르 제품에 대한 추가적인 상승이 좀 더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에 어느 정도 현대해피는 지금 오르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월봉 한번 같이 보면서 조금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월봉을 한번 보시면 가장 중요한 맥점이 바로 이 지점이죠. 이 지점에 정확하게 안착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5일선을 밟고 올라가는 형국입니다. 자, 어떻게 보이십니까? 올라가는 차트로 보이십니까? 내려가는 차트로 보이십니까? 저는 올라가는 차트로 보입니다. 저점 자체는 꾸준히 상향시켜주면서 거기에 대해서 고점 자체는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모아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시간은 좀 걸릴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의 추세 자체는 상당히 좋은 추세 안에 놓여있고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은 상당히 열려있다. 기업의 가치도 당연히 좋은 상태로 변하고 있고 거기에 차트도 만들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연말까지도 충분히 긍정적인 시세를 낼 수 있는 종목군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대이피 제가 좋은 종목 말씀드렸습니다. 이 종목 꼭 적어 놓으셔서 다음 눌림목에서도 꼭 큰 수익 거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승리를 위한 종목도 준비하셨죠? 어떤 종목일까요? 예, 에림당이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에림당 같은 경우에 일단은 뭐 어린이용 교구 전집을 만드는 회사, 그래서 뭐 출판 복제 분야에 해당하는 회사 그렇게 알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자, 왜 이상로 이놈이 왜 이 종목을 들고 왔을까? 출판 복제 요즘 그렇게 좋은 거는 잘 모르겠던데 기업의 시세 자체도 그렇게 크게 오르지 못하고 자, 들고 왔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지금 티웨이 홀딩스라고 아실 겁니다. 티웨이 홀딩스가 바로 티웨이 항공을 뜻하는 부분인데요. 티웨이 홀딩스의 주가 자체가 2014년 결산분기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2014년 1분기까지 실적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주가 자체도 지금 어떻게 올라가고 있습니까? 긍정적으로 우상향으로 신고가 돌파를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꾸준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는 거죠.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티웨이 홀딩스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바로 에림당입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에림당이 지금 티웨이 홀딩스의 지분을 63.4%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대주주가 바로 에림당이구나. 그러면 에림당의 연결 실적으로는 티웨이 홀딩스의 긍정적인 실적이 다 잡히겠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저가 항공 노선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뭐 삿포로라든지 아니면 일본 쪽에 대한 노선 자체는 그렇게 긍정적이지 못합니다만 대만이라든지 중국 쪽의 노선 자체는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이런 가동률이 올라가고 거기에 대해서 항공 운임료가 더욱더 증가적인 모습이 나타나면서 에림당은 추가적인 상승기도 좀 더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는 시각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티웨이홀딩스도 당연히 올라간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워낙 강세 기조가 유지되고 있는 만큼 그리고 유류 가격은 크게 오르지 않죠. 당연히 항공주에는 긍정적인 실적을 미칠 수 있겠고 거기에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가격적인 부담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러면 좀 더 싼 항공사 티웨이라든지 아니면 이스타항공, 진에어 그래서 한진칼도 잘 나가고 있죠. 그런 기업들을 대상으로 봤을 때 에림당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업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차트 한번 같이 보시면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차트를 한번 길게 보세요. 길게 한번 보시면 자, 빨간색 화살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빨간색 화살표를 한번 찾아보시면 이 자리 강하게 빨간색 화살표가 떴던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자, 이 가격대가 상당한 지지점으로 활용이 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 매물대가 주인공입니다. 그러면 여기 이 가격대, 상단 가격과 하단의 이 가격대, 이 매물대가 상당한 주인공이고 중간 가격대가 해당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셔야 되는 게요. 자, 첫 번째 저항권, 그리고 두 번째 저항권, 세 번째,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모습이었죠. 자, 지지, 다시 한 번 더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 자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상당히 용쓰는 애들이 있구나. 6월 19일과 6월 20일 날 지켜주는 애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지켜줬던 애들은 누굴까요? 6월 19일 날 기타금융, 외국인 같이 들어왔죠. 자, 6월 20일 날 외국인, 기타금융 같이 들어왔습니다. 자, 외국인은 더욱더 웃긴 게 6월 19일과 20일만 들어왔습니다. 하단에 저점을 잡아줬던 이 두 날만 들어왔습니다. 자,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자, 지지를 해준다는 거죠. 그러면 마지노선 가격 자체는 이런 6,550원대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시세를 가지고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타이밍에서도 한 번쯤 공략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군이다라는 결론을 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자리에서 잡는 게 가장 좋습니다. 6월 19일, 20일 날 그날 잡는 게 가장 좋지만 이날은 장중에 우리가 시초가 공략을 못하는 날이죠. 장중 움직임이 일어나는 날이기 때문에 따로 저와 같이 매매를 좀 하시는 방법이 필요하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라도 지금 이 자리 자체는 우리가 시초가를 한번 따라 붙을 만하다. 그렇게 가격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매수가는요. 시초가 강하게 한번 매수를 한번 해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목표가는 플러스 5%입니다. 플러스 5%. 다음 주 화요일까지 플러스 5%. 그리고 손절가는 하단에 요 가격대, 중요한 가격대만 보시면 됩니다. 예, 6,700원 손절가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 가격대 보시면서 투자를 좀 더 하시면 7월달 시작이 반이죠. 그 시작을 활기차게 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장 시초가 공략주인 예림단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성래 멘토 고맙습니다. 예. 7월 1일 화요일장 시작이 됐습니다. 드디어 7월장이 시작이 됐는데요. 먼저 오늘장 전망과 출발 상황 분석을 JB스타 김진경 연구원, 메리츠 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의 김근우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김진경 연구원께서 오늘장 출발 상황 분석 좀 해주시죠. 네, 지금 현재 이제 선물 지수부터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선물 지수의 경우는 지금 현재 259선에서 출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어제의 경우는 개인만 순매수를 보였고 기관과 외국인 모두 다 좀 매도세를 보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크게 움직임이 없는 좀 보합권 내에서 움직이지 않았나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개인만 좀 매수세를 보이고 있고 기관과 외국인이 계속적으로 좀 매도세를 보이면서 어느 좀 수급적인 공방을 펼쳐 나간다면은 오늘도 마찬가지로 좀 큰 변화 없이 좀 보합권에서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이 들고 있고요. 코스피의 경우는 지금 1993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의 경우 오랜만에 2000선을 좀 돌파를 했지만은 아무래도 제일 큰 우려는 좀 삼성전자의 좀 그 실적 그 분위기가 주가에도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예상이 들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2분기 삼성전자 실적이 발표가 나면은 다음 주 8일 정도에 발표가 나는데 삼성전자 실적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대부분의 기업들의 실적 가이드라인이 잡히기 때문에 이 그 실적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 1980선에서 좀 2000포인트 사이 정도의 좀 박스권, 좁은 박스권 흐름이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실적 발표 전까지만 조금 보수적으로 좀 장을 바라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코스닥의 경우 지금 현재 538선에서 시작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은 좀 기술적으로 본다면 이중바닥형 어느 정도 좀 형성을 하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121선 부근이 위로 좀 올라온 상황이고요. 만약에 조금 더 넓게 본다면은 충분히 550선까지는 조금 도달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일단 코스닥의 경우는 실적이 좀 호전될 수 있는 그런 종목 위주로만 좀 접근을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환율의 경우는 어제의 경우는 1010선 초반대에서 좀 마무리가 됐는데 월말에 따라서 좀 내고 물량이 출회가 되다 보니까 그동안에 좀 지지력으로 좀 작용이 되었던 1010선 중반대까지 이탈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도 마찬가지로 한 1010선의 초반대에서 움직여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증시 코스피는 하락하면 출발하는 모습이고 코스닥은 상승하면 출발하는 모습인데요. 일본 증시 출발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증시는요 0.1% 상승한 15,179.64포인트로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증시 시총상위 종목 흐름도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하락세가 많이 보이고 있죠. 현대차는 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SK 하이닉스는 오늘도 강합니다. 1.34% 상승한 49,2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 소폭 하락 출발하는 모습이고요. 네이버는 오늘 1% 넘는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원 하락한 82만 5천원에 거래가 되고 있죠. 삼성전자, 우선주와 한국전력은 소폭 하락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네, 기아차와 신한지주도 역시 소폭 하락 출발하는 모습이고요. 삼성생명과 LG화학은 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SK텔레콤과 KB금융도 하락세로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은 혼조세를 보이고 있네요. 셀트리온은 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파라다이스는 소폭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CJ 오쇼핑은 소폭 상승 출발하는 모습이고요. 서울반도체는 오늘 1.57%나 상승하면서 38,7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동서 역시 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CJ ENM은 소폭 상승 출발하는 흐름입니다. 자, 김근우 연구원님께서 현재 업종 분위기도 한번 살펴봐 주시죠. 네, 일단 시장은 일단 대형주 코스닥 전체적으로 일단 시작은 했는데 중요한 것은 일단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둔화가 되는 모습들인데요. 전체적으로 파란불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일단 빨간불로 좀 시작한 것들이 의료정밀이라든지 전기가스, 기계 이런 업종들, 종이목재도 이제 플러스로 좀 전환이 됐는데 일단 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사만기업, 노루홀딩스, CS홀딩스, 유유제약 이런 좀 이 코스피임에도 불구하고 좀 규모가 작은 종목들이 좀 제거 포진되어 있고요. 의료정밀 쪽인 미래산업과 K시텍 이런 종목들이 좀 플러스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대비해서 좀 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또 오늘은 좀 약하게 좀 시작을 하는 거 아닌가라는 말씀드리겠고, 이 종이목재 같은 경우에는 이 한솔 아트원재지, 영풍재지 그리고 삼성펄프 이런 종목들이 플러스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모나리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일단은 대형주에서는 그렇게 전체적으로 뜻을 둘 수 있는, 의미를 둘 수 있는 업종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오히려 중소형주 쪽들이 좀 오늘 세게 나오고 있는데, 역시나 중소형주 쪽도 종이목재 섹터가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대형주도 그랬고 일단 종이목재 섹터들이 오늘 전체적으로 좀 올라오고 있는데, 이런 흐름은 오늘뿐만 아니고요. 최근에 이 종이 목재 섹터의 종목들이 좀 전체적으로 상승을 좀 모색하려는 모습들이 좀 많다. 그래서 그 안에서도 신고가가 나는 종목들이 꽤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IT 하드웨어, 통신 장비, 통신 서비스, 운송 장비 부품, 코스닥 IT 그리고 소프트웨어, 기계 장비, 컴퓨터 서비스 이런 순으로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오늘 루멘스가 오랜만에 좀 반등을 보여주고 있다. 역시는 낙폭이 과대했기 때문에 좀 올라오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드리고, 이 IA라고 하는 종목이 있는데 차량용 반도체 업체입니다. IA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좀 하락폭을 딛고 반등을 모색하는 모습, 그 뒤를 PSMC와 FST, 동진세미캠, 주성엔지니어링, 유원컴텍 이런 종목들이 뒤따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IT 하드웨어 쪽은 KDC라든지 뉴인텍, 시노펙스, 상보, GI블루, 시그네틱스 이런 종목들이 좀 플러스로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플러스 폭이 크진 않습니다. 그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통신장비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솔리드가 또 오늘 좀 플러스로 시작을 하는데, 최근 추세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바닥권에서 좀 반등을 지속적으로 좀 보여주고는 있는데, 일단 저항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GTNT 그리고 현대통신, 경원산업 그리고 코맥스, 기산텔레콤, 다산네트워크스, 파인디지털, 서화정보통신 이런 종목들이 좀 그냥 플러스로 시작을 하고 있고, 통신서비스 쪽에서는 이 전파기지국이 굉장히 좀 급등을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역시나 워낙 낙폭이 컸기 때문에 반발 매수도 좀 세게 들어오는 것 아닌가, 이런 느낌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지는 더 두고 봐야 된다. 이 운송장비 부품 쪽도 일단 자동차 부품주들 기대감들이 좀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완성차도 그렇지만 일단 자동차 부품업체들, 특히나 중소형 규모들의 자동차 부품업체들은 좀 살아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소프트웨어 업체들도 오늘 좀 괜찮게 나오는데, 전자결제주들이 일단 이틀 정도 반등을 더 모색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코나이, 비트컴퓨터, 유비케어 그리고 이니텍, 인프라웨어 이런 종목들도 좀 올라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기계장비 같은 경우에는 유니슨, 화성, 조강 ILI, 미래컴퍼니,
에너토크, TPC 이런 종목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전체적인 분위기는 역시나 대형주보다는 오늘도 중소형주 종목이 업종이 조금 더 강해 보인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수급 분위기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양시장 모두 좀 매수하는 분위기더니 오늘은 기관과 외국인 모두 순매도를 보이고 있네요. 네, 어제와 반대로는 외인과 기관 오늘 좀 모두 다 좀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현재 좀 코스피 쪽에서 95억 원 가량 좀 매도세를 보이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는 한 173억 원 가량 좀 매도세를 보이고 있는데 어제 좀 매수세로 인해서 좀 주가가 2,000선을 좀 돌파하는 듯 싶더니 오늘의 매도세로 인해서 주가가 코스피 지수가 좀 약보합권으로 좀 움직여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습니다. 외인과 기관이 다시 장중에 좀 매수세로 돌아설 수 있는지 여부도 꼭 한번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겠고 코스닥의 경우는 지금 현재 외인이 14억 원 가량 좀 매수세를 보이고 있고 기관의 경우 10억 가량 좀 매도세를 보이면서 좀 수급별로 좀 매매 공방을 펼쳐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선물의 경우는 외인과 기관 정말 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선물의 경우는 외인들이 1,200원 가량 좀 매도세를 보이고 있고요. 기관의 경우는 1,500원 가량 좀 매수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점에 따라서 선물 지수가 오늘도 좀 보합권 내에서 움직여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이 들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본다면 현재는 어제의 경우는 외인들이 거의 다 대부분의 업종에 좀 매수세를 보여왔지만 오늘의 좀 대부분의 업종에 좀 매도세를 반대로 보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 외국인은 일단 전기전자 업종에 26억 원가량 좀 매수세를 보이고 있고요. 전기가스라든지 건설업종에 좀 현재 1억 원가량 좀 매수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관의 경우는 지금 현재 전기전자 업종 128억 원가량이라는 좀 크게 좀 매도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매도 물량에 조금 더 낙폭을 줄여 나갈 수 있는지 여부도 함께 꼭 한번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현재 코스닥의 경우는 외인들이 거의 다 좀 IT 쪽에 좀 매수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좀 IT 쪽에도 좀 주가 흐름을 좀 한번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 기관 쪽에 대해서는 오늘도 마찬가지로 통신 방송 서비스 업종에 2억 원가량 좀 매수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수급 상황도 살펴봤고요. 이어서 외환시장 동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현재 외환시장 현재 흐름 좀 짚어주실까요? 30전 하락하면서 출발하는 모습인데요. 네, 오늘 서외환시장은 어제 종가 대비 30전이 하락한 1,011원 50전에 개장했고요. 개장 이후 개장가를 저점으로 반등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의 부진과 또 외국인들 순매도 영향으로 환율이 반등 압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현재는 1,012원 4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국제 외환시장에서 달러화는 대부분의 통화 대비 약세를 보이는데요. 이에 반해서 지난 새벽 뉴욕 여외시장에서 달러화는 원화 대비 강보합세를 나타냈습니다. 이는 시장 자체적인 요인보다는 1,010원대를 방어하려는 당국의 개입이 진행되었기 때문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달러화가 대부분의 통화 대비 약세를 보인 것은 미 연준이 조만간 금리를 인상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인식이 작용한 결과입니다. 비록 미국의 5월 펜딩 주택 판매가 예상보다 압도적으로 호조를 보이긴 했습니다만 이 지표가 미 연준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표가 아니다라는 점에서 시장이 미치는 영향은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현재 달러와 동향을 지배하고 있는 재료는 최근에 발표된 미국의 1분기 GDP 성장률이 예상보다 충격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미 연준이 조기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극도로 낮아진 것인데요. 이로 인해서 미 국채 수익률이 하락세를 지속한 점이 달러화가 주요 통화 대비 약세를 지속하는 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달러화의 약세는 각 통화상별로 상대 통화의 강세 요인과 맞물려 있는데요. 엔화의 경우는 일본 중앙은행이 조기에 추가 양적 완화 조치를 취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이 강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파운드화와 뉴질랜드 달러는 금리 인상 가능성을 반영하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원화의 경우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 소식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미 경제 지표의 부진과 맞물리면서 달러원은 어제 서울시장에서 1,010원 80전까지 하락했습니다. 이번 주 미국의 6월 고용지표가 발표되는데요. 7월 4일이 미국의 독립기념일로 뉴욕 시장에 휴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루 전인 3일에 발표가 되고요. 이번 고용지표에서는 비농업 부분 고용 증가 규모는 5개월째 20만 명이 넘어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미 노동자의 임금 상승률이 저조할 경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달 역시 미 임금 상승률이 저조하다면 달러와 약세가 지속되면서 달러원 역시 하락 압력을 계속 받을 것으로 보는데요. 대외적으로 미국의 다우지수 조정을 보이는 경우 달러원이 시장 자율적으로 반등할 수 있겠고요.
이 경우가 아니라면 파운드화나 뉴질랜드 달러가 강세를 보일 때 원화가 크로스 거래 통화로 사용되는 경우 달러원이 반등할 수 있는 명분을 갖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아니라면 당국의 개인만이 달러원의 하락세를 제한할 수 있는 유일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오늘 달러원은 1010원대 초반대 중심의 거래가 이어지겠습니다. 네, 7월달 외환시장 전망까지 이렇게 살펴봐 주셨습니다. KB 외환선물의 정근팔 팀장님과 함께 외환시장 동향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돌발 종목입니다. 세 종목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외인들의 매수세 2거래일째 상승하고 있다는 소식이고요. YG 엔터테인먼트가 박봄의 마약 밀수 의혹에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루멘스는 하반기 조명 매출 증가 기대감에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세 가지 종목 살펴봐 주시죠. 네, 일단 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최근에 뭐 기대감이 굉장히 좀 많았던 종목이죠. 제가 그때 말씀드렸듯이 뭐 추세는 크게 변화될 가능성은 없다. 근데 이제 얼마만큼 오르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데 사실 오르는 거에 있어서는 그렇게 밸류에이션이나 어떤 이런 부분들이 매력적이지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일단 뭐 조정 시에는 매수 관점으로 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한 47,000원대 정도, 48,000원 초반대 사서 뭐 5만원대에 매도하는 뭐 이런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뭐 48,000원에 사서 5만원에 매도한다? 사실 그렇게 크게 수익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뭐 큰 도움이 될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이 51,000원을 뚫어준다면 더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근데 지금 단기적으로는 51,000원을 뭐 급격하게 뚫어내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거래량도 좀 터져야 되고 뭐 수급도 지금보다 훨씬 더 좀 세게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추세는 뭐 그렇게 크게 무너질 가능성이 있는 종목은 아니다. 워낙 실적도 좋고 전체적인 시장 흐름도 개선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뭐 큰 악재가 없는 이상은 충분히 더 추세는 견고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참고하시고 뭐 기술적인 대응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하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드리겠고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또 오랜만에 좀 뜻하지 않은 소식이 좀 나왔네요. 최근에 뭐 주가가 계속적으로 뭐 하향 추세 그리고 또 오늘 뭐 신저가까지 나왔는데 이 박봄 씨의 마약 밀수 의혹 이 부분 때문에 약세가 좀 나오고 있죠. 근데 사실 이게 뭐 최근 일이 아니고요. 4년 전에 이 마약 밀수입으로 입건 유예를 받았다고 좀 보도가 됐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2010년 10월 국제 특성 우편으로 필로폰과 유사 성분의 마약류인 암페타민 80여 장을 미국에서 들여오려다가 이제 적발이 됐다는 건데 이 당시에 검찰이 박범을 입건유예로 처리를 해서 처벌을 면해줬습니다. 일단 입건유예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내사 중인 사건을 처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이제 범죄에 대한 혐의는 있지만 입건할 필요가 없다라는 판단을 할 때 내리는 조치라고 하는데 일단 뭐 YG 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치료를 목적으로 미국 대학병원에서 정식으로 처방을 받았던 약을 복용한 것이다라고 공식 해명을 했습니다. 근데 일단 뭐 이 소식이 다 지금 나왔다라는 것 자체가 좀 악재인 것 같고요. 모르겠습니다. 지금 주가 제가 봤을 때는 솔직히 나쁘진 않은 주가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좀 현금이 좀 있으신 분들은 좀 추이를 봐서 뭐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좀 추이를 봐서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뭐 기술적 반등을 노리셔도 좀 어느 정도는 먹힐 수 있는 가격대가 아닐까 이런 여담도 좀 추가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루멘스인데요. 많이 빠졌죠. 서울반도체도 그렇고 사실 기대감이 굉장히 좀 많았던 LED 업종인데 최근 한 달만 사이에 한 30% 정도 이 조정이 나왔습니다. 근데 조명 쪽은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뭐 계속적으로 이슈가 나올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오히려 단기적으로 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겹치면서 매물들이 출회가 됐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이 주가가 하향 조정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제는 좀 반등이 나올 시기가 아닌가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 1분기에 물론 전년 대비해서 실적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뭐 기대감이 좀 줄었긴 했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2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 2분기는 만약에 잘 나와준다면 제가 봤을 때 여기서 좀 한 번 더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뭐 지금 사선 12,000원 정도에 매도하셔도 충분히 수익률은 나오겠죠. 그래서 일단 뭐 단기적으로 낙폭이 과했기 때문에 뭐 충분히 공략해볼 만한 가격대가 아닐까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가지 종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부그룹주가 어제에 이어서 채권단 지원 소식에 동반 상승하고 있다는 소식이고요. 경남기업은 대규모 채무보증 소식에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동방선기는 부산시 가덕도 개발 기대감에 급등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세 가지 종목 살펴봐 주시죠. 일단 동부그룹주 어느 정도 급한 불은 좀 꺼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워크아웃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주가가 그동안에 좀 급락세를 좀 보였지만은 자유협약 그 소식이 전해지면서 어느 정도 주가도 이제는 좀 방향성을 잡아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이 들고 있고요. 어쨌든가 하나의 좀 악재는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서서히 좀 반등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유동성 위기가 어느 정도 좀 남아 있는 만큼 쉽게 좀 접근할 종목은 아니다 이렇게 좀 예상이 들고 있고 대부분의 동부그룹주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로 좀 어려운 자금난이라든지 그런 위기를 좀 겪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이제 쉽게 접근할 그 종목은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봐야겠습니다. 일단은 뭐 어느 정도 조금 그 악재는 좀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서서히 좀 반등은 나올 수가 있겠지만 갑작스런 좀 그런 악재가 또 한번 쏟아질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좀 신규 매수는 좀 자제를 하시기 바라겠고 일단 보유하신 분들이라면은 오늘 좀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좀 비중은 점차적으로 좀 줄여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이 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동부그룹주 하면 그래도 동부제철이 좀 가장 큰 이슈가 될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 이제 동부제철이 그동안에 좀 급락세를 나왔지만은 이제는 서서히 좀 올라오면서 만약에 뭐 뚜렷한 악재라든지 그런 뉴스들이 없다면은 그래도 충분히 좀 한 2,000원 부근까지는 좀 쉽게 올라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이 들고 있고요. 두 번째 종목은 이제 경남기업입니다. 경남기업이 대규모의 지금 채무보증 소식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4%대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경남기업에 대한 좀 기업들을 좀 살펴보면은 뚜렷하게 뭐 영업이익이라든지 매출을 좀 내지 못하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로서는 지금은 어차피 좀 지금 그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좀 들어갈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랜드마크 타워로 인해서 어느 정도 좀 채무 보증을 좀 결정을 했었고 한 6,630억까지 좀 채무 보증을 결정했다는 소식이 이미 주가는 좀 악재로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당분간은 조금 더 그 지지부진한 흐름이 좀 예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습니다. 일단 뭐 건설주들이 전반적으로 좀 흐름이 좋다고 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전반적으로 이게 대형주 위주로 좀 수주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좀 중소형주 건설주보다는 오히려 좀 대형 건설사 위주로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동방선기입니다. 동방선기가 부산의 그 가덕도 개발 기대감을 해서 오늘 좀 급등을 보이고 있는데 거의 10%가량 지금 현재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일단 동방선기라 하면은 그래도 신공항 테마주로 좀 가장 주목을 받았던 종목입니다. 신공항 예약 얘기가 나올 때마다 바로 급등이라든지 급락을 보였기 때문에 일단은 하나의 좀 테마주로 작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보유하실 분들이라면 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좀 접근을 하시기 바라겠고요. 어느 정도 관광 휴양 단지를 좀 계획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매출한지 실적 부분에 있어서 좀 가닥은 잡혀 나가겠지만은 그래도 하나의 좀 테마주로 엮여 있는 만큼 일단은 좀 그 테마주로서의 그 매력으로만 좀 작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급등 시에만 조금 한 번은 좀 수익실을 하고 나오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종목 다 살펴보겠습니다. 동양생명이요. 자사주 취득 소식에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하고요. 중국이 10,000개 전기차 충전소를 세운다는 소식에 전기차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또 유진테크는 2분기 실적 부진 우려에 약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세 가지 종목 살펴봐 주시죠. 네, 동양생명이 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193억 8천만 원 규모, 자사주 규모로는 한 200만 주 정도 9월 말까지 좀 사겠다라고 전일에 공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3% 가까운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회사 내재 가치보다 주가가 굉장히 저평가돼 있다라는 판단을 내부적으로 했다는데, 제가 봤을 때 일단 주가 방어 차원에서 좀 어느 정도 주식 매입을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낙폭이 워낙 과대했기 때문에 자리상으로는 괜찮은데, 사실 전체적으로 좀 그룹사의 어떤 이미지 이런 부분들도 좀 있을 거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손해를 보지 않았나. 그러나 PBR이나 PER로 봤을 때는 지금 공략이 나쁘진 않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1분기에도 실적이 괜찮게 나왔기 때문에 작년 말보다는 그래도 흑자 전환 시켰고요. 공략은 좀 해볼만 하다.
라는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가 사실은 근데 좀 매물대가 많은 자리긴 하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에 대한 고민, 이 부분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사시라는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뭐 10,000원 밑에서 사시는 게 훨씬 전략적으로 좀 좋은 전략이 아닐까,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 전기차 종목들이 또 간만에 또 좋은 소식이 나왔죠. 이 중국 쪽에서 충전소를 세운다, 10,000개 정도 세우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래서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좀 강세, 좀 코디에스, 우리산업, PA솔루션, 우수 AMS, 이 중국 베이징시에 2017년까지 10,000개 정도 전기차 충전소가 세워질 예정인 것을 알려줬고, 중국 정부가 전기차 산업을 육성해서 환경 오염을 줄일 계획이다. 사실 이 부분은 뭐 전문가들이 어느 정도 예견했던 부분입니다. 중국에서 이 환경 오염이 굉장히 좀 심각해졌기 때문에 이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요. 이 부분이 뭐 실질적으로 좀 이루어지는 것 아닌가라는 기대감. 그래서 만약에 한 10,000개 정도 충전소가 세워지면 전기자동차 충전소가 지금보다 50배 넘게 급증하는 건데, 중국 정부가 이 2017년도까지 공항, 역사, 공공주차장, 뭐 고속도로 해역에서 주유소 등 곳곳에 세울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중국은 전기차에 대한 이슈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뭐 단기간에 뭐 되진 않겠지만 17년이면 뭐 지금보다 한 3년 정도 남았죠. 그만큼 이제는 슬슬 이 전기차 시장이 우리 생활에 좀 빠르게 파고들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오늘 모멘텀 때문에 전체적으로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이 좀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중장기적으로도 뭐 우리 산업 이런 종목들은 충분히 끌고 가셔도 승산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목은 유진테크인데요. 유진테크가 오랜만에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2분기 실적 부진. 사실 뭐 SK 하이닉스 주가나 이 실적만 보면 이런 종목들이 실적 부진이 나올 이유가 없죠. 근데 왜 실적 부진이냐? 2분기 판매 부진, 하반기 매출의 불확실성 등을 반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2분기 실적, 일단 SK 하이닉스의 낸드 미세 공정 전환 효과, 이런 부분 때문에 유진테크가 좀 부진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반영하면 올해 연간 매출 전망을 기존에 한 2,000억 정도 잡았었는데 한 1,500억 정도 수준으로 한 30% 정도 하향 조정한다고 덧붙이고 있는데요. 보통 근데 중요한 건 이런 시그널이 나올 때가 보통 바닥인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지금이 바닥이다라는 확답을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갭으로 빠졌죠. 그래서 가격 자리가 한 18,000원, 18,800원, 한 19,000원 정도까지 갭이 발생했는데, 제가 봤을 때 이 갭을 단기적으로 뭐 기술적 반등으로라도 메울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좀 주가를 보시고 바닥권이 좀 된다고 판단을 하시면 일단 실탄을 유진테크에 좀 쏘셔도 되는 종목이다. 뭐 실적이 그렇게 나쁘거나 뭐 회사가 안 좋거나 이런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뭐 일시적인 상황 때문에 좀 반영된 것이 아닌가, 그런 부분들 좀 감안했을 때는 갭은 좀 메워줘야 된다는 말씀도 덧붙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종목 더 살펴보도록 하죠. 화장품 관련주들이 중국 소비세 폐지 검토에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고요. 대원제약은 실적 기대감에 나흘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KINX는 카카오톡 무선 인터넷 전화죠. 빗장이 풀렸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세 가지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국내 화장품주에 대해서 이제 중국의 화장품에 대한 좀 소비세를 인하할 것이라는 이런 좀 소식들이 나오면서 화장품가 전반적으로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코스맥스라든지 한국콜마 위주로 좀 강세를 보이는 게 눈에 띄고 있는데요. 일단은 중국 정부에서는 일반 화장품과 고급 화장품으로 나뉘어서 일반 화장품 위주로 좀 소비세를 인하할 것이라는 그런 소식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중국 시장을 보면요. 거의 다 저가 브랜드 위주로 좀 한국 브랜드가 좀 중국에 좀 많이 진출하고 있는데, 중국의 소비자들이 한국 화장품에 대해서 소비들이 어느 정도 좀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한 좀 수혜는 당분간은 지속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이 들고 있고요. 중국 이제 사람들이 이런 소비 증가도 있고 이제 어느 정도 좀 수익성도 좀 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화장품주에 대해서는 전망적으로 좀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하지만 특히나 이제 저가 브랜드를 좀 내놓고 있는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코스맥스, 뭐 한국콜만 위주로 좀 수혜를 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고요. 주로 이제 많은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고 특히나 중국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저가 브랜드를 좀 보유하고 있는 회사 위주로는 좀 수혜를 당분간은 좀 입을 수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코스맥스 경우는 지금 현재 이제 3%대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시장의 경우는 계속적으로 좀 올라가는 종목 위주로만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코스맥스라든지 한국콜만도 마찬가지로 당분간 좀 강세를 이어나갈 수 있겠다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바로 이제 대원제약입니다. 대원제약이 이제는 그 실적 기대감을 해서 오늘 지금 현재 2%대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대원제약의 경우는 이제 주로 이제 생산을 하고 있는 제품들이 거의 고혈압 치료제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사회들이 좀 능구 고령화로 좀 변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고혈압 치료제에 대해서 좀 매출한지 좀 실적이 좀 많이 두드러졌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고요. 어쨌든 이제 고혈압 환자라든지 이런 성인병이 계속적으로 증가를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대원제약의 경우는 당분간은 좀 매출이 조금 더 지속이 될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현재는 이제 갭상승을 하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일단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더 이제 지켜보셔서 단기적으로는 한 12,000원 정도에서 수익 실현을 하고 나오셔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아직 뭐 진입을 이제 고려하실 분들이라면은 소폭 이제 좀 조정이 나올 때 한 11,000원대 정도의 조정이 나올 때 한번 좀 접근을 해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종목 바로 KINX입니다. KINX가 그 카카오톡 좀 무선 그 인터넷 전화가 어느 정도 좀 그 규제가 풀렸다는 소식으로 인해서 오늘 좀 2%대 현재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이제 통신비 그 경감 방안을 내놓기 때문에 오히려 최대 수혜주는 KINX가 좀 될 것이고 예상이 들고 있고요. KT라든지 SK텔레콤 모두 다 좀 카카오톡의 그런 그 무선 인터넷 전화를 좀 허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당분간은 좀 수혜를 입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습니다. 어쨌든 카카오톡의 좀 인구수가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 현재도 많은 그 사용자들을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매출현지 실적 면에서는 최대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이제 그 장중에는 거의 뭐 5%대 강세를 보이면서 현재 윗꼬리를 남기면서 좀 밀리는 모습 보였지만은 오늘 장 막판까지 21선 부근까지 올라온다면은 추가 상승을 조금 더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종목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DI가 PDP 사업 영업 정지하는 바람에 매매 거래가 정지됐다는 소식 전해드리고요. 대원미디어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용산 개발한다는 소식에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 가지 종목 더 살펴봐 주시죠. 이 SDI가 PDP 사업 부문의 영업을 정지한다라고 공시를 했는데요. 일단 PDP TV 수요 감소에 따른 사업 중단, 그래서 패널과 모듈의 생산 및 판매를 중단한다. 소재와 에너지 관련 사업에 역량을 집중한다. 그래서 일단 SDI의 주권 매매 거래가 오늘 그 8시 40분부터 9시 30분까지 정지가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일단 뭐 시장 조치가 좀 나왔기 때문에 뭐 재개될 거니까 뭐 재개되면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더 중요한 건 SDI하고 제일모직의 합병이죠. 근데 SDI는 좀 적자가 나왔고 제일모직 흑자가 나왔다. 그래서 실적적인 부분은 뭐 둘이 합병을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그렇게 크게 뭐 숫자가 늘어난다, 뭐 실적이 생각보다 많이 늘어난다, 이런 부분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뭐 배터리 쪽은 이 배터리 팩이나 이런 부분들에 SDI가 기존의 기술들이 있었고 소재 쪽은 또 제일모직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 전지 쪽 그리고 화학 소재 쪽 전체적으로 좀 일원화되는 수직 계열화를 이뤘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충분히 관점이 있기 때문에 뭐 단기적인 내용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SDI를 좀 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마지막 종목은 대원미디어죠. 대원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이 뭐 박원순 시장과 또 얽히면서 또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 박원순 시장이 용산을 분리 맞춤형으로 개발하겠다라는 소식 때문에 대원미디어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왜 대원미디어가 이렇게 용산 개발 기대감 때문에 좋아지느냐? 뭐 이 동방성기나 용화금속 같은 부분도 마찬가지죠. 부산시 가덕도가 가덕도 휴양단지 조성 사업을 재개하면 동방성기 용화금속이 오르는 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대감이 충분히 있는 거죠, 대원미디어가. 그래서 코레일이 또 소유한 용산 철도 차량기지 부지의 경우 계획만 사오면 이제
이 서울시가 언제든지 지원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정체됐던 부분들이 다시 좀 재개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대형 미디어가 오랜만에 좀 수혜를 받는다. 근데 중요한 건 오늘 모멘텀이 나오고 윗꼬리가 달렸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모멘텀에 의한 상승으로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5,200원, 5,300원 이 가격대를 좀 뚫어줘야 상승 추세로의 완전한 전환을 이뤄낼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JB스타 김진경 연구원, 메리츠 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의 김근호 연구원과 함께 오늘장 특징주 분석해봤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인의 투자 전략 시간입니다. 먼저 화면으로 전략 함께 만나보시죠. 최희승 차장입니다. 상승 모멘텀 부재 속에 개별주 트레이딩은 유효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정영훈 팀장님입니다. 2분기 어닝 시즌 앞두고 눈치 보기 장세가 지속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혜란 연구원입니다. 삼성전자 실적 발표 전까지는 관망세가 형성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김현겸 주식팀장님입니다. 윈도우 드레싱 영향으로 프로그램 매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안상현 대리님입니다. 2분기 실적 호전주 위주로 분할 매수 접근이 유효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오늘은 IM투자증권 여의도 본사 지점의 정영훈 팀장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2분기 어닝 시즌을 앞두고 눈치 보기 장세가 지속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장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우선 전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6월 마지막 거래일로서 윈도우 드레싱 효과가 좀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역시 그에 따른 이제 오늘은 좀 조정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제 2분기 어닝 시즌을 앞두고 있는 만큼 시장은 당분간 계속해서 좀 눈치 보기 장세를 좀 지속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아무래도 지금 시장의 이목은 삼성전자 실적에 이제 좀 집중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미 지금 삼성전자 실적에 대해서는 시장 눈높이는 좀 낮아져 있다라는 점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볼 수는 있겠지만 역시나 지금 컨센서스는 한 8조 원대 수준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8조 원대 아래까지 지금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다소 좀 충격을 좀 받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제 코스피가 계속해서 지금 박스권 구간을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도 어김없이 그 2,000선 박스권 상단 부분에 좀 저항을 좀 막고 있는 모습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단기적인 지금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자라고 한다면 단기적으로 좀 박스권 지금 한 2,000선 박스권 상단 부분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출회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진 국면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현재 시점에서는 한 1950선까지도 어느 정도 좀 박스권 구간으로 좀 열어놓고 대응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지금 시장에 뚜렷한 지금 모멘텀이 지금 없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세월호 이후에 지금 계속해서 좀 소비 심리도 상당히 좀 약화된 상황이 있고 역시나 삼성 2분기 삼성전자의 실적에 대한 좀 불확실성 그리고 최근에 그 유가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는 유가라든지 그리고 원화 강세 이러한 좀 여러 가지 지금 제약 요인이 많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나 시장이 좀 2,000포인트를 뚫고 치고 가기에는 다소 좀 체력이 좀 부족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 우리가 모멘텀을 찾고자라고 한다면 역시나 지금 시진핑 중국 주석의 그 방안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최근에 중국 경기 회복에 대한 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지금 중국 모멘텀이 좀 부각될 수 있는 그러한 좀 경기 민감 대형주 쪽으로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경기 민감 대형주에 좀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IM투자증권 여의도 본사 지점의 정영훈 팀장님과 함께 오늘장 핵심 전략까지 짜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전장 저가 매수로 오전 역전을 노려보는 시간 역전의 맹수 예병군 멘토입니다. 자, 장 출발한 지 한 30분 지났는데요. 야, 또 냉탕입니다. 냉탕, 온탕, 냉탕, 온탕 참 지겹습니다. 그죠?
감기 확 걸렸습니다. 자, 이 냉탕 온탕을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스트레스 테스트 이만저만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좋은 종목군은 지고 가셔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얘기 드릴 거고요. 자, 전체적으로 보면 코스닥은 순항 랠리 펼치고 있다는 것도 정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점 꼭 좀 참고하시고, 자, 코스피 쪽에서 이 냉탕 온탕 나오고 있는 거는 명확히 말씀드릴게요. 선물 흐름을 그렇게 잡아놨습니다. 일단 전일 장 막판에 선물의 대량 매도가 쏟아졌고, 그것이 오늘장의 어떤 하락을 의미하는 그런 대량 매물 때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매도 구간이 바로 오늘의 하락을 어느 정도 예견하고 있었고, 제가 그 부분에서 좀 찝찝하다는 얘기까지 저녁 프로그램인 대박 플러스에서 어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점 꼭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시장은 흔들고 있지만 종목적으로는 흔들고 있지 않다는 거, 그리고 분명한 것은 종목 장세라는 거, 선별적 상승장이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7월입니다. 오늘부터 새롭게 준비한 코너입니다. 코너 속의 코너. 간다 확 간다. 그리고 간다 훅 간다. 간다 또 간다. 요거 3개입니다. 근데 자, 간다 확 간다는 이제부터 새롭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간다 또 간다는 말씀드렸던 거 계속 말씀드려요. 간다 훅 간다는 죽는 종목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요거 말씀드리면서 얘기 좀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간다 확 간다예요. 그게 뭐냐면 본격적 전기차 시대가 시대가 이제 왔습니다. 도래가 됐죠. 그러니까 이제 그 세제 지원하고 정책 기대가 막 부여가 되고 있습니다. 이 전기차 섹터에 대해서. 그래서 미리 선침의 관점에서 해놨죠. 그죠? 해놨습니다. 가족분들은 더더욱 말할 것도 없고. 자, 그래서 오늘 기사 하나가 툭 튀어나왔습니다. 아침에. 뭐냐? 베이징에 1만여 개 충전소를 2017년까지 건립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 때문에 결국은 우리 코디에스가 간다 확 간다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자, 코디에스 한번 보고 갈게요. 지금 9.8% 정도 올랐는데요. 약 10%대입니다. 9.9%. 자, 오늘 정확하게 차트상으로 보면 지금 밀리고 있는 자리대, 즉 이 밀리고 있는 자리대 싹 밀어놨어요. 그죠? 이 자리대를 딱 찍고 터치하고 밀렸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결국은 간다 확 간다의 섹터입니다. 뭐냐면 전기차는 이제 여러분들 근처에 많이 보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걸 생각하세요. 스마트폰이 여러분 주변에 한참 보이기 시작할 때부터 자, 뭐가 날아갔습니까? 스마트폰 부품주들이 확 갔습니다. 그죠? 확 갔습니다. 그거 참고해 보셔야 돼요. 그렇다면 지금 전기차들이 여기 상암동만 해도 전기차 몇 대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일렉트릭 비하이클, 즉 이 전기차, 순수 전기차들이 돌아다니고 있죠. 그렇다면 자, 이 부분 때문에 나는 간다 확 간다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산업도 말씀 많이 들었고 우리 산업 13,000원 이상 분명히 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시 13,000원대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죠? 자, 15,000원까지 또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간다 확 간다의 섹터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 부분 우습게 보시면 안 되고요. 자, 제가 이 충전과 관련된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자, 이 코디에스 급속 충전이죠. 그죠? 이걸 강조를 제일 많이 드렸고, 사실은. 그 다음에 무선 충전. 그죠? 무선 충전. 뭐냐면, RF텍, 글로바이텍, 한솔테크닉스. 그죠? 이렇게, 캠트로닉스 뭐 이런, 무선 충전 관련 중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제가 분명히 얘기 드렸습니다. 간다 훅 간다라고. 왜? 이 무선 충전 관련주는요, 급속 충전이 실현이 되면 무선 충전은 사양화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 코디에스가, 급속 충전 쪽이기 때문에 이 급속 충전 기술이 확 갈 수 있고, 이 무선 충전은 훅 갈 수 있다는 얘기 드렸습니다. 왜? 누가 무선 충전기를 들고 다니겠습니까? 30초 만에 완충이 되는데 급속 충전이 더 훨씬 앞으로 미래 산업 쪽이고 무선 충전은 죽어가는 섹터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이후부터 자, 어떻게 되냐? RF텍 한번 보겠습니다.
간다, 훅 간다. 죽어붙습니다. 그죠? 훅 죽어버려요. 예. 이건 훅 간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코드에서는 내가 분명히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거는 성장성을 갖추고 있다는 얘기까지 드렸습니다. 그래서 올라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건 꼭 좀 참고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SK 하이닉스 얘기는 더 이상 안 드리기로 했습니다만 한 번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SK 하이닉스 간다 또 간답니다. 그죠? 간다 또 간다. 48,500원 밑에서는 체리 피킹 하듯이 주워 담으시면 된다. 오늘 또 49,000원대 넘보고 있습니다. 간다 또 간다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계속 체크해 보셔야 돼요. 좋은 종목군들은 간다 또 간답니다. 오이솔루션 간다 확 간다 가고 있잖아요. 그죠? 어버반도체 간다 또 간다. 그죠?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좋은 섹터들은 계속 또 간다와 확 간다고, 안 좋은 종목은 훅 간답니다. 자, 이것은 명확히 시장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 이런 종목 좋지 않다. 뭐로? 차트로. 왜? 차트는 정보를 선점한 자들이 만들어 나가는 모양입니다. 그 모양 때문에 정보를 먼저 선점한 자들이 계속 던지는 것이고, 던지다 보니까 쉽게 올라오지 못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런 모양을 갖춘 차트들은 매물대를 어느 정도 소화시키지 못하면 못 올라옵니다. 그러나 성장성을 갖춘 것들은 반드시 또 가고 확 갑니다. 그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계속 좀 주목해 보셔야 될 섹터가 있고, 좀 관심을 꺼트려야 될 섹터가 있습니다. 시장에서 소외받을 때는 이게 훅 갈 수 있다는 생각으로 시장에서 철저하게 관심 밖으로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계속 관심이 일어날 만한, 즉 성장성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실적이 어느 정도 받쳐준다. 그거는 다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다가 되는 겁니다. 자, 이 점 꼭 좀 참고하시고요. 시장은 지금도 좋지 못합니다. 한 9포인트 가까이 꺼지고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렸던 것은 지금은 종목별 상승장이고 선별적 상승장이라는 얘기. 그래서 종목별로 여러분들이 보실 수밖에 없다는 얘기도 계속 강조드렸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 간다 확 간다에 이 코디에서 따라가도 되느냐, 그러면 여기서 추격 매수해도 되느냐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일단 추격 매수는 안 됩니다. 왜? 요걸 조금 더 조정이 들어오는 구간, 자, 여기가 지지대를 만들어 나갈 거예요. 차트 빠르게 보면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게 낙폭이 있어요. 이게 무선 충전, 급속 충전 관련해서 충전주는 다 훅 보냈습니다. 훅 보냈죠. 아까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RF텍 같은 차트도 훅 보냈죠. 그죠?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하락이 있고 난 다음에 분명하게 여기서 횡보가 조금, 즉 둔각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살짝 세우는 듯 했으나, 이게 밑에서 내려오고 있는 것들은요, 결과적으로는 계속 저항대에 부딪힙니다. 그런데 이 저항대를 돌파하는 그림이 뭐냐면 갭입니다. 이 갭으로 돌파되는 경우에는 보통 이 갭을 메꾸러 들어오지 않으면 바로 확 갑니다. 훅 간다 할 뻔했습니다. 그죠? 확 갑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점 꼭 좀 참고해 보시고, 지금은 위에서 누르는 구간이에요. 아직은 매물 소화대 때문에라도 지금 누르는 구간이고, 근데 코드에서는 중장기적, 즉 성장성적인 개념에서 본다면 단기적으로 접근할 종목은 절대 아니라는 점을 참고해 보신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셔야 되고, 자, 지금 맥점을 잡아드리자면 분봉을 보면서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자, 분봉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봉. 1분봉 못 씁니다. 못 쓸 분봉입니다. 10분봉을 봐야 되겠죠. 자, 10분봉 잘 한번 보세요. 훅 띄워놓고 갭을 메꾸러 들어와서 지금 10분봉상 보면 딱 첫 번째 여기 딱 조우하는 구간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잘 한번 보세요. 요게 행보가 나오면 요 어느 정도 상승폭 내주고 반납해놓고 여기서 횡보 나오면 다시 갑니다. 여기서 분명히 횡보가 나와야 됩니다. 여기서 각도 꺾고 내려오면 안 됩니다. 횡보 딱 나온다. 여기서 고개 든다. 그럼 추격입니다. 그땐 추격하셔야 돼요. 분봉상으로 잘 보셔야 되고, 분봉상은 딱 두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10분봉과 60분봉만 딱 보세요. 그러면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그 60분봉, 5분봉, 3분봉 본다 하는 분들인데 그러면 큰일 납니다. 60분봉상 연속성이 떼어지면
들어가시면 됩니다. 주가는 연속성 속도 이론 가지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10분 봉보다 60분 봉이 더 중요하고 60분 봉보다는 일봉이 더 중요하고 일봉보다는 주봉, 주봉보다는 월봉이 더 중요합니다. 그 점 꼭 좀 참고하시고요. 일단은 지금 시점에서라도 이 에너지 응집이 어느 정도 분봉상 이루어진다면 오늘 내라도 분명히 상한가를 갈 수 있다는 것, 즉 가격 제한폭까지 갈 수 있다는 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 한번 진행해 봤는데요. 요 코너 속의 코너 좀 재밌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간다 확 간다, 훅 간다, 간다 또 간다. 요거 앞으로 요 위주로 재밌게 여러분들께 시장을 전체적으로 정리해 드려가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예병구 멘토였습니다. 네, 7월의 첫 거래일 코스피 지수는 어제 2,000선을 넘긴 기쁨도 잠시 외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 속에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1,992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반면 아우인 코스닥은 외국인들의 순매수의 상승세를 보이면서 539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